안녕하세요. 김한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를 만드는 스토리텔러들에게 아주 유용한 법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이야기인 무수한 이야기들, 창의적으로 무수히 다양히 변형된 이야기들, 시간이나 공간과 스타일은 달라도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세대를 초월하여 관객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장르와 구조에 관해 스테디셀러로 통용되고 있는 세이브 더 캣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영화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친숙한 영화 장르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스토리,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구조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 때 주목해야 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요소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고양이를 구하라. 이 책의 제목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스토리텔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가 주인공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우리가 호감을 품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됩니다. 길냥이들을 보았을 때 무심코 지나치지 못하고 눈길 한번 주게 되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고양이에게 눈길을 주고 고양이를 구해주는 행동이 그 예입니다. 정체, 죽음.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압니다. 정체, 즉 같은 상태로 머무는 것. 여정이 시작되기 전 주인공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일 것입니다. 위험의 상승, 중간의 덜컹거림이라고도 하는데요. 영화 중간에 주인공에게 갑자기 압력을 가하는 사건이나 새로운 문제 혹은 나쁜 소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수영장 안의 교황. 설명할 때 지루함을 가리기 위한 방편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시나리오의 한 장면에서 누가 지루한 설명을 하는 동안 교황은 바티칸에 있는 수영장에서 헤엄을 칩니다. 추진 로켓. 영화의 끝부분에 처음 등장해서 영화의 마지막 추진력을 불어넣는 인물을 말합니다. 예로 나홀로 집에의 존 캔디나 웨딩 크래셔의 윌 퍼렐이 있습니다. 절름발이와 애꾸눈. 인물에게 특색이 부족할 때 그 인물에게 부여하는 특이한 기벽이나 버릇을 말합니다. 원초적. 좋은 이야기를 이끄는 힘입니다. 즉, 원시인도 이해할 만한 이야기인가? 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부연 설명이 없이도 영상 위에 펼쳐져 있는 이야기만 가지고도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가를 뜻합니다. 여기서부터 블레이크 스나이더의 장 구분 용지를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여기 설명하는 장르들은 시나리오를 쓰는 요령이며 스토리텔링의 꼼수이며 전통입니다. 자신은 독창적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선한 이야기는 있어도 독창적인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의 목표인 이야기를 알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만족스러운 이야기가 되는지를 알기 위한 학습 과정입니다.
보시다시피 110분의 영화를 예로 각 시간에 따른 이야기 흐름을 분석한 것입니다. 나는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을 쓸 거야. 형식에 연연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간과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지금까지 인간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만들어진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성공한 스토리들을 분석해 보았더니 나온 결과거든요. 이제부터 소개하는 영화들의 장르와 흐름들을 공부하고 나면 앞으로 영화나 만화를 볼 때 분석하느라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어떤 작품을 보더라도 왜 재미있는지 꼭 짚어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또한 공부가 될 테니까요. 첫 번째 1분 오프닝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영화의 분위기, 유형, 단서를 설명하는 장면들이 있고요. 마지막 이미지와 대척점이 되는 이전에 해당하는 스냅샷입니다. 다음 5분 동안은 주제 명시를 합니다. 대개 주인공에게 직접 말해지는데요. 종종 이것이 나중에 주인공이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영화 주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처음 1분에서 10분까지는 전체를 아우르는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시나리오의 처음 10쪽은 독자의 흥미를 끌어야 할 뿐만 아니라 A 스토리의 모든 인물을 소개하거나 암시하는 역할을 해야지 됩니다. 영화의 12분 정도 되는 지점에서는 기폭제가 보여야지 됩니다. 전보든 누군가의 방문이든 애인이 다른 이성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는 일이든 이것은 주인공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됩니다. 영화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사건이죠. 사건이 발생된 후 12분에서 25분까지 이제 여기에서 문제점을 생각하는 부분이 됩니다. 토론인데요. 한 장면으로 되어 있든 여러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든 이 부분에서 주인공은 자기가 이 여정을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합니다. 고민이 끝난 25분 정도에서 이막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정립의 세계를 뒤로 하고 거꾸로 된 반정립의 세계, 즉 이막으로 진입하는 곳입니다. 주인공은 결단을 내리고 여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기존 스토리와 살짝 다른 결을 가지게 되는 비스토리, 전통적으로는 러브 스토리에 할애되지만 실제로 좋은 영화라면 여기에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0분에서 55분 정도는 재미와 놀이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플롯을 잊고 예고편에서 재미있게 보인 장면들을 즐기면서 전제에 대한 약속을 만끽하게 됩니다. 55분 정도는 중간점으로 영화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선입니다. 위험이 고조되고 시계가 째깍째깍 거리기 시작하면서 주인공에게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중간점의 55분부터 75분까지 악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진짜 압박이 가해지는 순간이죠. 그리고는 결국은 절망의 순간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짜 패배이면서 죽음의 바람이 닥치는 지점이죠. 이 대목에선 뭔가가 반드시 죽어야지 됩니다. 육체든 마음이든 부서지는 순간이죠.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지점이고요. 75분에서 85분 정도까지는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주인공이 모든 희망을 잃는 지점이 됩니다. 그러나 주인공의 절망은 오래가지 않고 산막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85분 정도 되는 지점이고요. 새로운 영감이나 막판의 행동 또는 비스토리에서 러브 스토리를 형성하던 인물이 해주는 충고 덕분에 주인공은 싸우기로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이제 영화의 막바지를 향해 가는 피날레입니다. 이전 세계와 새로이 배운 세계를 토대로 주인공은 제3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야기의 끝, 마지막 이미지는 오프닝 이미지의 대척점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났음을 증명해야지 됩니다. 모든 이야기는 변신에 대한 것이므로 그 변화는 극적이어야지 됩니다. 이 유형들을 숙달해야만 내가 만든 이야기가 참신한지 기존의 유형을 답습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화를 10가지 장르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안의 괴물이라는 장르입니다. 집안의 괴물. 이 장르의 1번은 괴물이 등장하죠. 초자연적 능력을 지녔고 그 힘이 광기에서 오는 것이라도 그 본질은 사악합니다. 두 번째는 집. 가정이든 마을이든 세상이든 닫힌 공간이어야지 됩니다. 세 번째는 원죄. 누군가는 괴물을 집 안으로 들인 죄가 있습니다. 무지 같은 원죄도 있어야지 됩니다. 이 장르 안에서도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순수한 괴물 영화. 여기에는 에일리언, 조스, 불가사리, 쥐라기 공원, 아나콘다, 딥블루시, 고질라, 인디펜던스 데이, 맨인 블랙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집안의 괴물.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요람을 흔드는 손, 크러쉬, 위험한 유혹, 스토커 등이 있고요. 세 번째, 연쇄 살인마 괴물, 스크림, 할로윈, 텍사스 전기톱 학살, 13일의 금요일, 나는 네가 지난 여름의 한 일을 알고 있다, 한니발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괴물이 있고요. 링, 엑소시스트, 나이트메어, 사탄의 인형, 헌티드 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로 허무주의 괴물이 있는데요. 소우, 아메리칸 사이코, 디 아더스, 로스트 하이웨이, 빌리지, 그루지, 아이덴티티, 호스트 등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성장, 무엇을 찾게 되는 장르인 황금 양털을 살펴보죠. 첫 번째로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든 시간이든 거리든 간에 그 길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여정을 중단시키는 길 위의 사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팀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가는 길에 그가 이끌어야 할 팀이나 친구가 나옵니다. 대개 이 인물들은
주인공에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이 있어야지 됩니다. 주인공이 찾아 나서는 원초적인 것, 집으로 돌아가는 것, 보물 획득 또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것 등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도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포츠 양털, 꼴찌 야구단, 메이저리그, 로키, 그들만의 리그, 마이티 덕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버디 양털, 자동차 대소동, 이지라이더, 천국보다 낯선, 델마와 루이스, 니모를 찾아서, 미스 리틀 선샤인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대서사시 양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스타워즈, 지옥의 묵시록, 내셔널 트리저, 반지의 제왕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네 번째로는 케이퍼 양털, 오션스 11, 파비용, 알카트라스 탈출, 도망자, 이탈리안 잡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로 솔로 양털, 기품 있는 마리아, 카포티, 가든 스테이트, 캐스트어웨이, 레이, 앙코르, 콜드 마운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도와주는 라인의 주전자에서 나온 지니 장르입니다. 이 장르에서는 반드시 소원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직접 빌든 다른 사람이 빌어주든 말이죠. 두 번째로는 주문이 있습니다. 비논리적인 마법을 논리적인 규칙들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훈이 있습니다. 소원은 신중하게 이 모든 것이 주전자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몸바꾸기 주전자가 있는데요. 프리키 프라이데이, 완벽한 그녀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것, 두 영혼의 남자, 스위치, 핫칙 등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내 안의 그놈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천사 주전자, 코쿤, 메리 포핀스, 알라딘, 조 블랙의 사랑, 브루스 올마이티, 내니 맥피가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로는 물건 주전자입니다. 너티 프로세서, 로맨틱 컴퓨터, 러브 포션 넘버 9, 마스크, 주만지, 죽어야 사는 여자, 클릭, 밈지가 여기에 속합니다. 네 번째는 저주 주전자입니다. What Women Want, 라이어 라이어, 애니멀,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가 여기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초현실 주전자입니다. Eternal Sunshine, 스크루지, 사랑의 블랙홀, 나비 효과, 프리머, 슬라이딩 도어즈, 패밀리맨 등이 여기에 속하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네, 무슨 문제 있나? 평범한 사람에게 문제가 닥치는 장르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인공은 무고합니다. 주인공은 원치 않았는데 영문도 모른 채 이 난리에 휘말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갑작스럽게 전개됩니다. 무고한 주인공들을 고통의 시계로 집어 넣어야 합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개인, 가족, 단체 혹은 사회의 생존이 계속해서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도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파이 문제, 코드네임 콘돌,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 네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본 아이덴티티, 페이책, 본 슈프리머시가 여기에 속하고요. 두 번째는 법 집행 문제가 있습니다. 다이하드, 브레이크다운, 언더시즈, 도망자, 스피드, 맨 온 파이어가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 문제입니다. 적과의 동침, 살인 전화, 어두워질 때까지, 미저리, 퍼펙트 머더, 호스티지, 이너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네 번째, 초대형 문제가 왔습니다. 딥 임팩트, 타워링, 대지진, 지구의 대참사, 그날 이후, 투모로우, 아마겟돈 등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해운대가 여기에 속하게 되겠네요.
다섯 번째로는 자연 문제입니다. 오픈 워터, 피닉스, 아폴로 13호, 6day 7 night, 퍼펙트 스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통과 의례의 장르입니다. 첫 번째로는 삶의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사춘기에서 중년, 임종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은 우리가 모두 이해하는 보편적인 통과 의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방법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것은 문제로부터 도피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주인공은 지금껏 쌓아온 힘든 진실을 받아들이고 주변 세계가 아닌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장르의 특징입니다. 주인공이 회복하여 다시 행복의 길로 돌아가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로는 중년 통과 의례, 10, 인생이란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키스, 난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 별거 통과 의례,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독신녀 에리카, 모던 로맨스, 장미의 전쟁, 조강지처 클럽, 스텝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 죽음 통과 의례, 보통 사람들, 올댓 재즈, 마이 라이프, 사랑을 위하여, 우연한 방문객, 원 트루 띵이 여기에 속합니다. 네 번째, 중독 통과 의례, 28일 동안 바스켓볼 다이어리, 남자가 사랑할 때, 라스베이거스를 떠나며 트랜스포팅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다섯 번째, 사춘기 통과 의례가 있는데 나폴레옹 다이너마이트, 아메리칸 파이, 포키스, 멍하고 혼돈스러운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버디 러브 장르입니다. 첫 번째로는 불완전한 주인공이 나오고요. 육체적, 도덕적 혹은 영적으로 불완전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완전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상대 역이 있게 됩니다. 주인공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상대방이죠. 3인극이나 4인극의 경우 주인공들에게 필요로 하는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제가 복잡합니다. 오해, 개인적 혹은 윤리적 관점으로요, 거대한 역사적 사건으로요, 고상한 척하는 세상의 방해 등으로요. 여기에도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동물 러브, 검은 종마, 프리윌리, 배트맨, 벤지, 블랙 뷰티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각설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페셔널 러브, 리셀 웨폰, 프로듀셔, 내일을 향해 쏴라, 선샤인 포인, 48시간, 웨인즈 월드, 러시아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로는 로맨틱 코미디 러브,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귀여운 여인,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유부가 메일, 프렌치 키스, 노팅힐, 메이드 인 맨하탄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네 번째로는 대작 러브 스토리, 타이타닉,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닥터 지바고, 트루라이즈, 라스트 모이칸,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노트북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금지된 사랑이 있습니다. 브로키백 마운틴, 로리타, 초대받지 않은 손님, 로미오와 줄리엣, 사관과 신사, 더티 댄싱, 미녀와 야수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이유, 추리에 OW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영화에서 보면 변화하는 것은 탐정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탐정은 아마추어든 프로든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인물도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비밀이 있습니다. 너무 강해서 돈, 섹스, 권력, 명예 따위를 모두 초월합니다. 반드시 알아내야 하고 싶은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비밀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두운 전환에서 탐정은 자기 자신의 원칙마저 깨야지 됩니다. 비밀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다섯 가지 유형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 정치 이유 추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암살단, 의문의 실종, JFK, 차이나 신드롬이 여기에 속하고요. 두 번째, 판타지 이유 추리가 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 토탈 리콜, 누가 로저 레빗을 모험했나, 사랑과 영혼, 식스 센스, 월드 오브 투모로우, 아이 로봇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 형사 이유 추리가 있습니다. 파고, 프렌치 커넥션, 더티 해리, 원초적 본능, 블랙 아웃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네 번째, 개인적 이유의 추리가 있습니다. 미스틱 리버, 제3의 사나이, 키스 더 걸, 톱니 바퀴의 칼날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누아르 이유 추리가 있는데요. 브릭, 차이나타운, 블루벨벳, 블랙, 달리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바보의 승리 장르입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로 바보가 나옵니다. 그의 무지함은 그의 힘이며 어리숙한 태도는 무시당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내부인 만큼은 바보를 꿰뚫어 보죠. 두 번째로는 단체가 나옵니다. 그와 맞지 않는 새로운 장소에 가서 단체와 대립하게 됩니다. 이 부조화로 인해 불꽃놀이가 시작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변형이 있습니다. 바보는 새로운 어떤 존재가 됩니다. 대부분 우연이지만 변장으로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5가지 유형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정치 바보입니다. 찬스, 존 도우를 찾아서, 프로토콜, 데이브, 프린세스 다이어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위장 잠복 바보가 있습니다. 투시, 뜨거운 것이 좋아, 워킹걸, 미세스 다우파이어, 미스 에이전트, 빅 마마 하우스, 쉬즈 더 맨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 바보가 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 찰리, 나의 왼발, I am Sam, 마스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네 번째, 물 밖으로 나온 바보인데요. 금발이 너무해, 괴짜들의 병영 일지, 비버리 힐스캅, 미스터 마마, 엘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연애 바보입니다. 40살까지 못 해본 남자, 브리짓 존스의 일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집단을 이야기하는 장르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범주의 모든 이야기는 집단에 대한 것입니다. 가족, 단체 혹은 독특한 비즈니스가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야기는 선택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룹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희생이 꼭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이는 다음 세 가지 결말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합류하거나, 불태우거나, 죽어버리거나. 이것을 또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군대 집단입니다. 야전병원 메시, 플래툰, 어 퓨 굿맨, 탑건, 풀메탈 자켓, 비워 솔저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집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똑바로 살아라, 대부, 애정의 조건, 조이럭 클럽, 아메리칸 뷰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 집단이 있습니다. 뛰는 백수, 나는 건달,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네트워크, 종합병원, 월스트리트 전쟁, 페이퍼, 에어 컨트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네 번째로는 멘토 집단이 있습니다. 트레이닝 데이, 원스트리트, 죽은 시인의 사회, 벼랑 끝에 걸린 사나이, 멘토, 죽음보다 무서운 비밀, 인 굿 컴퍼니,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슈 집단이 있는데요. 크래시, 쇼컷, 한 가지에 대한 13가지 대화, 신시티, 바벨 등이 여기에 속하는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히어로 장르입니다.
이 주인공에겐 반드시 특별한 힘이 있어야지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단지 위대해지거나 좋은 일을 하라는 임무일지라도 말이죠. 두 번째로는 반드시 강적이 있어야지 됩니다. 강적은 영웅과 동등하거나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고 영웅이 자주성가한 버전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웅에게는 저주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것을 극복하거나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대가로 이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 슈퍼히어로에도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실 슈퍼히어로입니다. 성난 황소, 간디, 브레이브하트, 말콤 X, 여배우 프란시스, 잔다르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뷰티풀 마인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화책 슈퍼히어로입니다. 라이온 킹, 피터팬, 노틀담의 꼽추, 뮬란, 나니아 연대기, 인어공주, 윌리 윙커와 초콜릿 공자, 해리포터, 해피피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로는 판타지 슈퍼히어로입니다. 매트릭스, 네버엔딩 스토리, 크리스마스의 악몽, 엔츠, 반 헨싱, V4 벤타타, 에라곤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네 번째로는 민중 슈퍼히어로입니다. 글래디에이터, 벤허, 삼총사, 로빈후드, 마스코 오브 조로, 패트리어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코믹북 슈퍼히어로가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배트맨, 판타스틱 4, 어벤져스, 엑스맨, 크로우, 헬보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장르별로 영화 리스트들을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익숙한 영화도 있을 수 있고 본 영화도 있을 수 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화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관련한 장르별로 영화 소개 하나씩의 링크만을 제시해 드릴 텐데요. 이외에도 많은 작품들을 보고 연구를 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선은 링크해 드린 장르들이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테고요. 다음 주에는 각자 하나씩의 영화를 보고 이 작품은 어느 장르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 장르의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또 이 이야기들은 시간별로 어떤 흐름을 가지는지 직접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